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남들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4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 그런데요, 인생 역전이 될 줄 알았는데 이 가족은 예전만도 못한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손한빛 기자. 네. 이번 일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보면 어떨까요? 40억 로또 가족 분열 사건. 아하. 보통 네. 이제 로또 당첨이 되면 네. 가족들 간의 우애가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이번 사건 역시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만큼 아하. 아주 그 싸움이 치열한데요. 네네. 일단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경남 양산에서 네. 이 로또 무려 40억 로또에 당첨된 김모 씨가 있습니다. 그 네네. 김모 씨의 어머니의 모습인데요. 지금 네. 사진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네. 함께 피켓 그 시위의 내용을 보면요. 패런 아들을 고발한다. 네. 1등 당첨 40억 원을 받았는데 네. 어머니에게 돈을 제대로 나눠주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했어요. 근데 이게 어머니의 주장이죠. 네. 맞습니다. 네. 어머니의 주장에 따르면 네. 아들 집을 찾아간 엄마를 주거 침입죄로 아들이 이제 고발을 했다라고 하면서 네. 이제 아들을 고발하는 시위를 한 건데요. 네, 고소를 한 거죠. 당사자니까 고소를 맞습니다. 했죠. 네. 고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양산경찰서가 네. 로또 당첨자인 이 김 씨의 어머니와 여동생 그리고 아하. 김 씨의 매제 네. 이렇게 4명을 아하. 재물 손괴와 주거 침입 혐의 등으로 결국 불구속 입건을 했는데요. 네. 이 지점에서 많이들 아마 오버래핑 되는 장면이 있을 겁니다. 뭘까요? 이 가수 장윤정 씨 가족도 네. 이 돈 문제로 부모 자식 간에 치열하게 싸웠잖아요. 네. 이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 네. 씨 주장에 따르면 네. 이 어머니와 여동생이 자신의 집에 침입을 했다면서 네. 경찰에 이제 고소장을 제출을 하는데요. 네. 이 마치 이 호러 영화 속에서 나올 만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네. 뭐냐면 이제 드릴을 가지고 드릴을 가지고 어머니와 여동생이 자신의 집에 와서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 네. 로또 돈을 제대로 잘 나눠주지 않았다고 분노를 아하. 해서 네. 들어오게 된 건데 네. 결국에 어머니에게는 이 당시에 일어난 이 주거 침입죄와 함께 네. 모욕죄까지 아하. 적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네. 조금 전에 나갔던 사진에서 봤듯이 네. 이 1인 피켓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 하실 겁니다. 이 일은 저희가 한 차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지금 법의 처분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는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실 겁니다. 아니, 로또에 당첨되는데 그럼 돈을 나눠 가져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왜 이 남성, 로또에 당첨된 남성의 어머니란 사람과 여동생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그 얘기를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그래 엄마가 의논해가 좀 만나자 하니까 전화번호 다 바꿔봤어요. 엄마를 고소한 상태인데 엄마가 억울해가지고 그래서 저 팻말을 적어달라 하더라고요. 가가지고 하소연해. 말도 못하지요. 억장이 무너지지요. 세상에 대한민국 법이 있습니까? 이라고. 우리 엄마는 그게 법에 저촉되는 일인지도 몰라요. 나 아들한테 할 말도 없고요. 그냥 잘 살아 그래서 나 그거 빼 돈도 안 바라고 아무것도 안 바래. 내가 손한빛 기자, 저렇게 지금 여동생분은 지금 울면서 저렇게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해가 가는 측면은 있습니까? 예, 일정 부분 이 어머니의 주장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 김 씨의 자녀들을 네. 즉 이 할머니에게는 손자가 되겠죠. 이 네. 손주들을 할머니가 직접 키웠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서 돈이 많이 들었고 네. 힘도 당연히 많이 들으셨겠죠. 네. 그런데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전혀 우리 아는 채 없이 이렇게 네. 집을 나가서 연락이 두절될 수가 있겠느냐라는 네. 건데요. 함께 살다가 이사를 또 갔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연락이 두절됐기 때문에 네. 이 가족들이 화가 날 법도 했던 상황으로는 보여지긴 합니다. 네. 자, 그런데요. 조금 전에 여동생 얘기 들으셨잖아요. 어머니 얘기도 들을 수 있어요? 지금 조금 전에 들었나요? 네. 지금 어머니 얘기를 보면요. 어머니 얘기를 보면 지금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기 원장님.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면서 이 어머니는 구체적으로 뭔가 그래도 요구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한마디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선처해 주기를 원하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거는 일단은 돈을 아무것도에는 돈은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일단 형사처벌을 갖다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아마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형사처벌을 갖다 받지 않게끔 선처하면은 네. 아마 절대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다고 아마 각서를 받든 뭐를 받든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걸 받기를 원하겠죠. 네. 그리고 전형적인 건데요, 우리가 내가 막 저 사람이 힘들 때 나도 힘든데 도와줬어요. 네. 저 사람이 잘 됐어요. 네. 그런 사람들은 다 저 사람이 그동안 내가 힘들게 도와준 거를 생각하고 네. 나한테 뭔가 이렇게 베풀어 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인간의 심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은 내가 힘들고 괴로웠던 때를 빨리 잊어먹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인간은 내가 힘들 때 누구를 억지로 도와주더라도 대가를 바라면 안 돼요. 네. 근데 도와준 건 도와준 거예요. 네. 그 사람이 나중에 잘 된 다음에 그거를 기억해주면은 고마운 사람이고요. 네. 인간은 인간이라 자기 괴로운 시절, 자기 신세진 건 다 잊어먹고 싶은 게 인간이기 때문에 네. 아무리 인간이더라도 잊어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집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냥. 네. 그 가난했던 걸 싹 다 털어버리고 싶거든요. 네. 손한빛 기자, 네. 아들은 이 방송 아마 그 전에도 저희가 뉴스파이터에서도 이 방송 이 내용 다뤘습니다만은 예. 방송을 분명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럼 예. 이 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그 아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어디에 위치하고 또 어떻게 연락을 하고 있는지는 저희 취재진이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을 아, 못했는데요. 그래요? 행적을 감췄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기에는 아직은 다소간의 무리는 있지만 네. 조금 전에 이제 최 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어머니는 법적인 처벌까지는 바라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참 좀 가슴이 아픈 사실이 있는 게요. 네. 이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김 씨가 고소를 했기 때문에 수사가 시작이 된 건데 네. 경찰 입장도 지금 난감한 상태입니다. 네. 왜냐하면 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니까요. 네. 그런데 아들이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아들이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가 네. 중단이 될 수 있는데 네. 아직까지 아들은 그런 의사를 표현을 아하.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친고죄라서 고소한 아들이 고소를 취하지 않게 되면 경찰 입장에서도 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경찰 얘기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만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면 수사가 계속 안 됐겠죠. 이제 수사가 마무리됐죠, 마무리돼요. 예, 마무리됐습니다. 그럼 그 이후로는 아드님 측에서는 연락이 없었던 거예요? 뭐 수사 시작하시고 나서는요? 예. 자, 여기서요, 저희가 이 표현, 이 되게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표현을 다시 한번 정정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여동생 분이나 어머니 측에서 이 남성에게 당첨금을 배분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한 차례도 없다고 지금 이 여동생 측에서 저희에게 이 전화를 걸어주셨고요. 저희가 그건 정정하겠습니다. 한 번도 여동생 측이나 어머니 측에서 당첨금을 배분해 달라고 이 남성에게, 아들에게 요청한 적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여동생 측에서 지금 저희에게 전화를 걸어주셨고요. 이 방송 보고 있다면 저희가 반영해 드린 점 분명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짚고요. 자, 그러면 박지훈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분들은 그러면 이 오빠나 아들에게 그러면 무엇을 대체 바라고 또 서운한 걸까요? 박지훈 변호사님. 일단은 이제 법적인 부분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결국 이 당첨금에 대해서 누구 것인가 봤을 때, 뭐 지금 이제 그 가족들이 얘기를 했는 거지만 이 당첨금은 순전히 그 남성 당첨자의 것입니다. 오빠, 아들의 것이 되고, 이제 우리는 이런 판례는 있습니다. 예전에 당첨이 되면 얼마 나눠주기로 약속을 했다. 이런 약속이 있다 그러면 그게 입증이 된다면 나눔을 받을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사실은 도덕적으로는 뭐 줄 수 있는 부분을 둘째치더라도 법적인 어떤 의무라든지 이런 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문제는 계속 지적을 하고 있지만 형사 지금 고소를 한 부분이거든요. 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 취소와 동시에 네. 없어져 버리고요. 다만 뭐 주거 침입죄라든지 재물죄는 계속 남긴 남는데 네. 경찰 입장에서 만약에 피해자가 요청을 하지 않는다면 네. 뭐 수사를 끌거나 끈다손 치더라도 아주 경하게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아니면 계속 지금 고소가 취소되지 않은 그런 상태라면 네. 수사를 계속해서 검찰까지 가야 되는 네. 그런 부분이 가장 당첨금 때문에 집안의 어떤 그 분란을 네. 일으켰다. 그렇게 아. 생각을 해보면 안타까운 측면이 네. 있다고 봅니다. 근데요. 네. 조금 전에 이제 그 뭐 여자 동생분께서 뭐 그 돈을 요구한 적이 전혀 없다. 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궁극적으로 갑자기 생긴 그 큰 돈 때문에 네. 문제가 생긴 건 명확하거든요.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40억이라는 돈이 순식간에 뭐 아마 세금 떼고 나면 한 28억 정도 될 거예요. 순식간에 아마 생긴 돈 때문에 생긴 건 사실이고 네. 저간에 여하간 어떤 그 돈으로 인한 그 마찰이라는 거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다만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오해들이 양산됐는지 그거는 이제 따져볼 문제고요. 저는 한편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는 그동안 살면서 재벌들끼리 맨날 쌈박질하면서 큰 아들이 더 가져가고 작은 아들이 더 가져가고 뭐 이런 거 보면서 재벌들의 저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끼리 얼마나 속상했었습니까? 일반 국민들이. 근데 정말 어렵게 살던 그 서민이 어느 순간 그 돈 조금 생기니까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돈에 비해서는 진짜 조족지혈이지만요. 네. 그거 좀 생기니까 단란했던 가정이 깨지는 부분. 네. 그리고 자식이 어머니를 고소하고 네. 어머니가 자식을 시청 앞에 가서 피켓을 들고 비난하는 이런 글이 나오고 네. 이런 걸 보면서 같은 동료 의식을 가지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더 아프게 느껴지거든요. 네. 이거는요. 아드님께서도 저는 그렇습니다. 전 이제 60줄에 가까운 사람인데 네. 아버님께서도 어머니 찾아가시고 여동생분 개입하지 말고요. 네. 어머니하고 아들분하고 네. 두 분만 딱 만나서 섭섭한 게 있으면 정당하게 아니 어머니 속에서 나온데 못할 얘기가 뭐 있습니까? 네. 서로 얘기하시고 용서 받을 거 있으면 용서 받고 어머니도 자식인데요. 네. 내 자식보다 귀한 거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화해하시고요. 네. 이거 모욕죄 이거 친고죄니까 빨리 정리하시고 네. 그냥 뉴스 속에서 완전히 그냥 사라지도록 네. 이렇게 애쓰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마 그 여동생분 측에서 이 방송 제가 했던 말을 못 들으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여동생 측이나 어머니 측에서 이 당첨금 배분 요구를 한 적이 없다는 게 지금 여동생 측과 어머니 측의 주장입니다. 저희가 정정을 해드렸습니다. 이 방송 꼭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저희에게 계속 전화가 오고 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동생 측이나 어머니 측에서 당첨금 관련 배분 요구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해 오셨고요. 저희가 이 내용을 고스란히 반영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박지훈 변호사님. 네. 사실은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아들에게도 그러면 뭔가 도의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냐 이 부분도 고민스럽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일단 법적으로만 다 따져보면 네. 사실은 어머님을 비롯해서 4명이 했던 행동들이 법적으로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네. 집에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집에 들어서 드릴로 해가지고 송별하고 주거침을 한 거고요. 피켓 시위를 한 것도 모욕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범죄는 성립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또 로또 얘기를 했지만 당첨금 어떤 소유자는 그 아들입니다. 당첨자 겁니다. 다만 이제 어머니나 가족들 입장에서는 손자를 키워준 거에 대한 어떤 부당이득이든지 부양료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걸 따져봤을 때는 고금액하고 로또 금액하고 비교를 봤을 때는 차이가 좀 많이 날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법적으로 주장할 부분은 사실 없어 보이고 다만 도덕적으로 봤을 때 좀 당첨이 됐으면 나눠준 게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는 좀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나이가 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건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에요. 그러면 김복준 의원님 이 얘기를 바꿔서 뒤집어와서 만약에 이 아들이 40억에 당첨된 아들이 지금이라도 고소를 취하하면 이게 다 없던 일이 되는 겁니까? 그럼요. 모욕죄는 친고죄니까요. 네. 아드님이 우리 어머니 처벌 원치 않습니다. 고소 취소장 하나 넣으시면 그러면 이 사건은 그냥 공소권 없는 걸로 끝납니다. 재물손괴랑 이제 주거 침입이 남아있긴 한데 기소해야 될 거예요. 주거 침입죄가 벌금이 있는 사건들이고 또 아주 경한 범죄로 보기 때문에 기소유예 내지 아주 작게 불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얘기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을 보고 이 여동생분 측에서 계속해서 내용을 전해오고 있는데 주장을 해오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이 40억에 당첨된 남성, 즉 아들이겠죠. 이 어머니에게 아들인데 지금 양산에서 한간에는 이사를 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사를 가지 않고 지금 양산에 거주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뿐만 아니라 여동생분의 남편, 즉 어머니한테 사위가 되겠죠. 사위 어느 한 사위도 돈 배분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저희에게 전화로 직접 알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는 10월 4일에 첫 재판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뉴스파이터가 끝까지 이 문제는 추적해 보도록 할 텐데 선한빛 기자. 예. 어쨌든 이 얘기 접하는 많은 시청자분들은 좀 씁쓸한 이 기분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보통 이제 로또에 당첨돼도 사실 뭐 행복하지가 않다. 뭐 이런 기사들 많이 네. 수많이 쏟아졌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네티즌들도 하는 말이 평소에 아까 김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드라마를 보든 아니면 신문지상을 보든 아유, 뭐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라는 말들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뭐 그런 기업들 간에 뭐 네. 그 형제 간의 권력 다툼 보면서요. 그런데 뭐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네티즌들 그리고 네. 또 여론의 시선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네. 앞서 우리 선한빛 기자가 그 얘기했을 때, 장윤정 씨 얘기했을 때 아마 그게 떠오를 겁니다. 그때 장윤정 씨와 그 어머니 육흥복 씨와의 어떤 분쟁을 보면서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엄마가 어떻게 딸한테 그럴 수 있냐. 또 반대로 어떻게 딸이 엄마한테 저럴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김복준 의원님. 네. 지금 이 부분에서도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들이란 사람이 네. 어떻게 어머니를 고소하느냐. 이런 의견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양분될 수밖에 없어요. 네. 양분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식을 좀 돌봐줬고 이랬던 사람이 그 아들이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네. 가서 어머니한테 네. 뭐 얘기가 안 된다 해가지고 뭐 그냥 일방적으로 어머니 저 집에서 떠나가지고 따로 집을 얻고 그리고 뭐 또 자기네 집에 들어왔다 해서 어머니를 고소하고 네. 매제 누이를 고소하고 네. 이런 게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인식도 있는가 하면 네.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시청 앞에 가가지고 저렇게 피켓을 들고 자식을 또 그 네. 상대로 저렇게 피켓 시위를 해서는 네. 저게 어머니의 또 어떤 역할이 맞느냐 네. 이렇게 양분될 수밖에는 사실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요 제가 판단할 때는 네. 어머니나 아들이나 누구도 승자는 없습니다. 이거 오래 가면 갈수록 네.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서로. 네. 어쨌든 10월 4일 날, 다음 달 4일 날 첫 재판이 열린다고 합니다. 뉴스파이터가 이 얘기 끝까지 취재를 해보겠습니다.